예, 안녕하세요. 6.25 75주년, 이번 6.25 6월 25일 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마무시한 일이고요. 궁극적인 타격은 중국으로 갑니다. 국내 언론 보면 이 같은 사정을 좀 잘 못 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조선일보 정말 양아치스럽게 제목 뽑네요. 나토가 미국 등청 먹는다 라던 트럼프가 GDP 5% 국방비 합의에 입장에 돌변했다. 뭐 개성 양아치스러워요, 제목이. 조선일보는 편집부 직원들을 좀 교육을 시키십시오. 인성부터 또 교양부터. 뉴데일리 우리 쪽 신문인데 여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나토가 항복했다. 유럽 국가들이 백기투항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현장 분위기 보면 기꺼이 5%를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좀 제대로 이 상황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회의 분위기는 투항 항복이 아니라 밝고 화기애애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트, 이 사람은 아마 네덜란드 사람이죠. 이제 그 트럼프가 이스라엘, 이란을 학교 운동장에서 미치는 듯이 싸우는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자 이 마크 루트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나서서 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고 휴전을 이끌어낸 것은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빠냐 그래가지고 또 공격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유럽 언론으로부터 이게 이제 또 마크 루트 이런 말도 했어요. 유럽은 미국보다 중동에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즉 지금 이스라엘 이란 문제는 사실은 유럽의 문제다. 미국의 문제이기 전에. 그런 점에서 미국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뭐 투항 항복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왜 바뀌었는지, 뭐를 향해서 바뀌고 있는지 이야기를 오늘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 5% 쓴다. 이거 또 하나의 천조국입니다. EU GDP가 20조 달러입니다. 근데 EU에는 나토 국가 중에 영국과 터키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20조 달러 보면 됩니다. 나토국 중에 유럽 국가 20조 달러 이상 될 거예요. 그 중에 5%를 쓴다 그러면 1조 달러입니다. 물론 이게 워낙 인프라가 망가져 있어서 인프라 다시 가다 놓는데 1.5%, 그리고 실제 국방비의 3.5%, 그래서 3.5 플러스 1.5 패키지입니다. 1조 달러란 말이에요. 5%면.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이게 우리의 20배 정도 됩니다. 한국 국방비에. 무시무시한 규모죠. 미국이 쓰고 있는 국방비보다 커요. 또 하나의 천조국이 등장한 거예요. 미국을 1조 달러 가까이 쓴다 그래서 1000조 원이다 그래가지고 환율 1000원으로 계산해서 천조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 국방비는 미국에 비해 보다 전통적인 영역에 쓰이겠죠. 미국만큼 위성만이 안 띄울 거고, 미국처럼 그러니까 전력 원잠, 즉 핵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원잠을 짓지 않을 거고, 미국처럼 항공모함 전단을 꾸리지 않을 거고, 미국처럼 예를 들어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신형 센티넬 개발하지 않을 거고,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들어가는데,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전통적인 영역, 또 비핵 무기 이런 데 집중되는데 이게 누구 무기 영역이야? 이게 K 무기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뒤에 뒷배를 보고 앞장서서 유럽이 이런 식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써버리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군사력입니다. 이 역할 분담 때문에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한미동맹이 그런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강력하잖아요. 그거 고스란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리짜이밍이 말아먹고 있는 중이죠. 이 위기와 기회를. 그러니까 K 무기는 리짜이밍이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K 무기는 리짜이밍이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뭔 정상회담 갔었어야지. 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 다 이 세계대전에 주역을 했던 나라들이고 이쪽 저쪽으로 또 그 무기의 역사가 길죠.
이런 나라들이 K무기에 대한 경쟁 대체 솔루션을 내놓게 되죠. 이제 왼쪽 그림의 왼쪽은 독일제 레오파드인데 독일이 뭐 그게 물량이 돼가지고 마음 먹고 경쟁력 있는 가격의 탱크와 우리랑 물론 경쟁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러나 무기는 반드시 뭐 가격이 비싸다고 안 사는 거 아니거든요. 혹은 자주포와 이런 거 내놓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프랑스는 딱 통박 까고 우리 그 천무를 공동 생산하자, 합작 생산하자 그렇게 나왔죠. 오른쪽에 이제 우리 천무죠. 이 유럽은 이게 다 기반이 돼 있는 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유럽이 이렇게 쓰게 되면 유럽과 합작하는 게 최상의 길입니다. 유럽과 꽉 붙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란 자가 이게 명백한 반미친중, 반서방 확신범이고 상습범이잖아요. K무기 합작 진출이 아마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 해군 함정의 합정으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미 해군 함정 MRO 열기가 싣고 있잖아요. 미국이 늦추고 있잖아. MRO 계약을. 이게 국방, 뭐 방위, 무기 이런 쪽은요. 그냥 상품 거래가 아니거든요.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 전략적 동맹 관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 바탕한 거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뭐 중국 간첩과 다름없다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이 본다면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리짜밍이 K무기를 말아먹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유럽이 자주국방이 되면 그럼 미국을 대체하냐? 아닙니다. 미국 대체가 아니라 미국 보완 혹은 미국과의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알죠. 우리가 아무리 강력해지더라도 국방이 한미동맹이 있어야 되거든. 중국 못 감당하잖아. 우리가 아무리 강력해지더라도. 그러니까 한미동맹 같이 있어야지 중국이 못 까불죠. 이 미국은 핵 억제력, 그러니까 핵무기 깔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위성, MD 연동, 감시 정찰, 통신. 위성의 역할이 여러 개가 있죠. MD 연동, 위성 정보가 유럽 국가들의 MD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한다. 이거 우리가 이미 세계 최초로 그 케이스를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22년 말에 한국 MD와 미국 위성이 연동한다를 결정을 했고 23년부터 연동이 시작됐죠. 23년 말부터 1년 걸쳐서 그래서 한국이 미 우주군이 해외에 파병되어 있는 첫 번째 국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강펀치 타격 능력인데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차하면 미국이 들어올 거야라는 최후보로 보증수표. 미국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유럽은 뭐냐면 육해공을 골고루, 육해공 사이버를 골고루 갖춘 거대한 전통적 군사력 쪽으로 나갈 거라고요. 유럽이 물론 핵 보유를 하고 있죠.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러나 그 핵 전력이라는 거는 그 수준이 뭐 러시아나 이런 데 비하면 중국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수준이죠. 여기다가 미국만 가지고 있는 강펀치가 있어요. 이게 MOP 벙커버스터인데 이 강펀치 안에는 펀치 그 자체도 있지만 펀치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의 문제가 있다고요. 제가 이건 따로 한번 다룰라 그러는데요. 저 AD 원래 해주던 친구가 저기 휴가 중이어가지고 제가 생생한 그 화면 자막 입히고 이걸 비디오 짤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아껴놓고 있는데 밀어놓고 있는 건데 요번에 그 미 합참의장이 이란 폭격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하면서 그 포도우 이란 핵시설을 언제부터 미국이 모니터링 해왔냐. 2009년 포도우가 건설되기 시작할 때부터 모니터링 해왔다 이거예요. 그때 미국의 그 조직이 따로 있다고 저도 그 조직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디터라고 불리는 조직인데 위험 축소 관리국 정도 돼요. 위협 요소 축소 관리국. 거기에 그게 이제 그런 쪽을 그 WMD 그러니까 대량 파괴 무기의 움직임을 정확히 그 관찰하고 있는 데인가 봐요. 2009년 16년 전에 그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 이란 포도에서 지금 이상한 일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뭐 좀 건설 현장 낌새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걸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두 명의 페어가 인사이동도 없이 16년 동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된 거라 포도호에 관해서 자면서도 포도호의 그 내부 구조, 그 설계 이게 다 꿈을 꾸면서 잤다는 거 이 사람들이. 아니 그걸 합참의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 말이 아니라. 그 요번에 그 머폭탄 떨어질 때 그 환기구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참의장이 그 브리핑의 맨 마지막 말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핵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다른 국가들, 거기도 이란과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전담 요원으로 10수년 동안 관찰해 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북박이에요. 인사이동도 없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과 같이 그 합참의장 말이 최근에 식사를 했는데 자기 일생일대의 노력이 이번에 빛을 본 것 같아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보람되다 그런 말을 했대요. 일생을 포도우 관찰에 바친 그 전문가 2명이.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라는 강펀치가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강펀치를 그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 지연 폭발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서 폭발하게 시키냐 뭐 여러 가지를 조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합참의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관한 정보가 축적돼 있으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설정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 강펀치 안에는 강지능도 들어있는 거죠. 그 강지능이라는 건 결국 어떤 굉장히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두 명이 그 시설을 전담해서 평생을 바친 그 지능이에요. 미국이 그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공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걸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후 보루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 전체 보면 그 미국 이스라엘 모델이라기보단 미국과 유럽의 앞으로 발전시켜갈 모델이 한미동맹 모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요 강력한 육상전력, 해상전력이 없습니다. 일단 해상전력이 없어요. 왜냐? 해상은 이탈리아랑 저기 미국이 다 지켜줘. 지중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상전력 가져갈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적은 제대로 된 해군력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또 이스라엘은 육상전력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르잖아요. 육군부라고 부르잖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그 기본적으로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정규군이 아니고 시리아랑은 직접 전쟁을 붙을 상태가 아니고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그럼 이란만 남는데 이란은 기본적으로 1500km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까지 육상 전력을 전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물론 공군 전력도 전개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면 공군력과 정보력에 이렇게 집중돼 있죠. 반면에 유럽은 앞으로 군비가 강화되면 그 어떤 모델을 따라올 거냐. 한국의 자주국방 모델이 돼요. 육해공이 골고루 있고 사이버까지. 그래서 그 최전선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견제하고 억제하는 역할. 이번에 이제 미국의 역할이 어떤 거냐 확실하게 증명된 거죠. 그 위성 및 기타 정찰 자산으로 감시 정찰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위성으로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랑 궤도를 추적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은 궤도 추적은 잘 안 돼요. 그건 하고 있어요. 시스템 구축하고 있어요. HBTSS. 그게 골든돔의 주춧돌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원격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 혹은 유럽 어떤 국가가 러시아에 대해서 움직이는 해상 목표물 군함에 대해서 1000km짜리 순항미사일을 쐈어. 그럼 순항미사일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만 해도 1시간 20분, 30분이에요. 그러면 1000km 중에 980km까지는 지령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 1시간 20분 동안 배는 가고 있는데 배랑 한 20km 남을 때까지는 지령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배를 계속해서 원격에서 정찰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동 타겟을, 무빙 타겟을. 그리고 그 원격에서 정찰한 정보를 유럽 쪽에 미사일 쏜
군대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럽 쪽에서는 그걸 천몇백 킬로에 떨어진 거, 천몇백 킬로면 한국 기준으로 하면 이게 어디냐면요. 대만 아래쪽 바다쯤 돼요. 남중국 개초입쯤 돼요, 이거. 샹하이가 800km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목포쯤에서 거기서 4,500km 되면 거의 홍콩은 못 미쳐도, 예, 대만과 홍콩 사이쯤 될 겁니다. 그거 이제 이 비행기가 이제 1시간, 미사일이 이제 1000km만 해도, 그렇죠. 대만 앞바다 정도, 타이페이 앞바다 정도까지는 가야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한 20분 걸릴 거라고요. 이 순항 미사일이. 그러면 그 움직이는 타겟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 쪽에 줘야 되고,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가 그 감시적 자산이 없다면, 그 다음에 우리 미사일을 지령하는 것을 미군 위성이 중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유럽에 제공할 거라고요. 한국에는 그 제공을 잘 못해요. 그걸 제공하는 순간, 말하자면 영내 긴장이 무한 강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카드는 다 준비해 놓고 막판에 가서 투입하지 당장은 투입을 안 한다고. 치명적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럽은 다르잖아. 유럽에 이거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펀치 타격해주고 최후보로 서주고.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앞에서 6회공 사이버를 골고루 발전시키면서 지금 한국이 동북아에서 하는 역할을 유럽이 하는데 그 규모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한국의 20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벌한 거죠. 그럼 이게 글로벌 군사지정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 또 그에 앞서서 왜 유럽은 우리 언론이 말하자면 백기투항했다. 혹은 유럽이 항복했다. 이런 식으로만 다루는데 유럽이 이 분위기 보면 기꺼이 그걸 수용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유럽이 왜 이걸 기꺼이 수용했을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이런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 침공은 이미 실패한 거죠. 영토도 많이 못 늘렸고 사람은 100만 명 가까이 전사하거나 부상했고 러시아 경제는 작살났고 러시아는 국제적 영향력 상실했고 그러면 여기서 결국 휴전을 하게 되면 푸틴이 지금 휴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질까 봐.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되죠. 휴전을 하게 되면. 그 실패 후폭풍으로 푸틴이 날아가고 러시아가 좀 더 또라이스럽게 되고 중국 식민지로 변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양아치스러운 자들, 깡패스러운 자들은 주먹의 언어를 이해해요. 유럽이 우리 말이야 1년에 국방비 1조 달러 쓸 거야. 1조 달러면 러시아 GDP의 절반이야. 우리가 해마다 돈을 그렇게 쓸 텐데 너희 그거 쫓아올 수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쓴다는 거 너희 염두에 두고 한번 중국 식민지 한번 돼봐. 이 소리라고 이게 지금 경고가. 그래서 기꺼이 받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다음에 어디로 튈 것인가인데 그게 중국 식민지 돼서 중국의 앞잡이가 돼서 또 행패를 부르게 되면 고라파지잖아요, 유럽은. 그래서 5%를 기꺼이 받은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란에서 미국과 미군이 뒷배를 쓴 상태에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델이잖아요.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움직인 거잖아. 이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봤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한미동맹 모델로 그냥 복사해서 붙이겠다는 거지. 근데 그 규모가 20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거는 엄청난 글로벌 군사지정학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유럽이 항복했다, 백기투항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유럽이 돈 쓴다니까 반색으로 반겼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는 거는 이 전체가 좀 이상한 거지. 안 돼요. 예. 이 푸틴이 얼마나 도라예요. 저렇게 이상한 테이블 놓고 저게 좀 마크롱인데 오른쪽이 저러고서 회담하는 개 또라이거든. 저게 깡패. 그 푸틴 날아가더라도 저런 또라이들이랑 같이 일했던 새끼 또라이들이 또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 새끼 또라이들한테 정확히 얘기하는 거지. 너희 중국품으로 튀면 오케이 너 튀어봐. 튀어봐 갖고 한번 우리 국방비 1조 달러 쓰는 유럽이랑 한번 다이다이 붙어보자.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지 유럽이 지금. 그 기꺼이 쓰겠다는 거지. 그 위험을 미리 막아야 되니까. 즉 전후 러시아가 어디로 튈 거냐. 이게 유럽의 핵심 하드라고 지금. 그러면 전후 러시아가 튀는 방향, 타락하는 방향 혹은 좀 회복하는 방향은 뭐에서 결정되냐. 유럽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결정될 수 있어요. 러시아의 새끼 양아치들, 새끼 또라이들이 유럽이 저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린 중국에 붙었다간 골로 가겠구나. 그래 우리 유럽이랑 다시 화해해야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팔 때는 확실히 패야 돼요. 양아치들은, 깡패는. 확실히 패는 마지막 KO 반치가 뭐냐면 GDP 5%. 그 깡패나 이런 애들 다룰 때 주먹을 아예 손을 안 보면 모를까. 손 보기 시작했으면 반 죽여놔야 된다고, 팔 때. 똑같은 로직이에요, 이거. 살벌합니다. 이거 거의 이런 게임은요, 정말 레알 폴리틱이에요. 레알 주먹 게임이야. 예. EU 2인데, 이거는 EU 1이라고 잘못 썼네.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을 억제 제압하는 게 유럽의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면 중국 완전히 뺨치고 중국 걷어차는 건데. 유럽이 중국에 맺힌 게 많죠. 누가 우크라 침공을 부추기고 지원했나? 중국인데. 누가 유럽이 원유의 40%를 도입하는, 40% 아니었었는데 저 러시아 원유 끊기면서 저 확 올라갔어요. 유럽이 원유의 40%를 도입하는 중동을 교란하는 이란의 배후인가? 중국이죠. 누가 밀어내기 수출로 유럽 제조업을 박살내고 있나? 중국이죠. 중국을 한 방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섭게 친 거라 중국이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명분, 겉에는 러시아야. 러시아 위협인데 러시아 보고 야, 너 까불면 죽어 하면서 퍽 이렇게 치는 거지. 말은 러시아 보고 하고 있는데 주먹은 중국을 향해서 나가는 주먹이 이게. 실제로 타격은 중국이 봅니다. 중국이 못할 짓 많이 했어요. 우리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탄소 섬유가 우리가 이제 제일 알아주는 게 세계에서 도레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고요. 우리가 세 번째쯤 됩니다. 이 탄소 섬유 기술이.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게 도레이가 한 20년 전쯤에 개발한 그런 인장 강도 개발했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썼더니 막 그냥 격분을 해가지고 우리 탄소 섬유 첨단 기술 도달했는데 아니요. 20년 전에 개발한 기술이 첨단 기술이에요. 그게 왜냐면은 양산으로 개발해야 되잖아. 실험실에서 뭐 수억 들여서 요만큼 하나 샘플 뽑은 건 일이 아니요. 양산으로 균질한 품질로 경제성 있는 가격에 계속 쏟아져 나와요. 특히 20년 전 그 모델은요.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엄청 쓰이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 있는 양산이 돼야 돼요. 그걸 성공했다는 게 장난이냐고. 그렇게 해서 갇혀 나가면 도레이 카본이라 그럴 거예요. 도레이가 최근에 한 그런 것까지도 결국 가게 되죠. 근데 이런 그 품질이 떨어지는 거지만 이걸 해줬다. 근데 이게 뭐에 쓰이냐? 공구리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형틀 아니야? 형틀. 거푸집만 짜놓고 나면 레미콘 차랑 펌프가 와서 붙잖아. 극단적으로 말해서 로켓 미사일도 비슷해요. 껍데기 잘 만들어야 돼. 가볍고 튼튼하게. 탄소 섬유로 만들어요. 껍데기. 이 공장을 지어줬다니까 5억 달러 해서. 중국이. 그 다음에 지난 4월 25일인가? 작년인가? 24년. 예, 벌써 24년이네. 25년이었나? 25년인가? 24년. 저도 헷갈리네. 테헤란에서 어마무시한 사상 최대 항구 폭발 사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게
로켓 연료라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 로켓 연료 대량으로 수입하다가 중국으로부터 그 폭발했다는 거. 물론 모사드가 폭발시켰겠지. 전 그렇게 봐요. 이란에 드론 엔진 누가 공급하고 있냐? 중국이에요. 핵무기 개발하려면은 전에 저기 김정은이가 자랑해서 보인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원심 분리기가 막 수백 대 수천 대가 끼어서 돌아가고 있고 그게 모니터링 돼야 되고 그게 뭐 송풍 장치 뭐 이런 거랑 다 돼야 되고 그게 말하자면 전기가 공급돼야 되고 뭐 일이 많잖아. 이 일체의 장비 누가 공급하고 있을 거냐고. 이란이 전부 다 집에서 뭐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태반은 다 중국에서 왔지. 미사일 부품도 마찬가지죠. 거기 전자장비, 이거 이란이 침 만들어서 전자장비 하겠어요, 거기에? 중국에서 왔지.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 이제 깨달은 거죠. 뭐냐면, 야, 유럽을 침공하는데 우크라라는 데는 유럽으로 보니까 유럽은.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는데, 우리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뭐 이따구 소리나 시진핑이가 하고 있고. 푸틴 형과 저는 말이에요. 지금 100년 만에 있는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두 명의 주역입니다. 뭐 이따구 소리를 시진핑이 하고 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방문하거든요. 두 미팅에 서로 상호 방문이. 둘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이거 불장난 심하게 하는데 중국이 약화되고 억제되는 것이 유럽의 전략적 이익이다. 근데 중국을 억제 약화시키는데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면 첫째 효과는 미국의 국방력과 미국의 힘이 서태평양으로 집중돼서 중국을 억제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둘째 효과는 러시아가 포스트 푸틴 체제에서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국에 대해 타격이 된다. 이렇게 계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꺼이 패를 받은 거예요. 특히 증명이 됐으니까. 미국과 손잡고서 때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국방력이. 예. 트럼프가 그런 비슷한 얘기 해요. 예. 이란 폭격이 중국을 겨냥했듯 유럽 5%도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란 폭격으로 폭망했다는 얘기 제가 드렸죠. 유사시에 미국이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그 중국행 원유 출하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우, 중국은 말라카 해협이나 남태평양에서 미국이랑 한판 붙어보지도 못하고 무릎 꿇게 돼요. 아니, 팔겠다는 놈이 안 판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파는 물건이 오는데 해상에서 차단해? 그러면은 미국이랑 한판 붙을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지. 명분도 없잖아. 싫어요. 냅둬요. 안 팔아요 하고 개겨버리는 걸 어떻게 하냐고, 중국이. 이게 제일 골 아픈 거거든.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이 미국의 압력을 돌파할 전략적 송곳이 어디냐?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이 저렇게 낮아빠지는데 중국은 아무 말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시리아 아사드 체제 붕괴 작년 12월에 그걸로 중동 영향력을 상실했고, 중국은 25년 6월 이란 항복으로 중동 영향력을 상실한 겁니다. 또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저렇게 중요한 전략적 맹방이 개굴욕을 겪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꼼짝도 못한다. 야, 쟤 강대국 맞냐? 쟤 G2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군사력이 급 강화되면 궁극적 타격은 중국으로 갑니다. 네, 리짜이밍은 여러 가지 고민 좀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